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들, IT 쪽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라, 이런 좀 타이틀을 좀 달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IT 쪽 섹터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갈피를 방향성을 좀 못 잡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먼저 이 국가별 5G 상용화 계획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19년도 들어서면서 한국이 가장 최초로 5G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로존까지 5G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5G 관련주들 상당히 좀 큰 시세가 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춤거리고 있지만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5G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삶의 변화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드웨어별 5G 쪽의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서비스 즉 5G에서 프로야구나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요. 뭐 VR, AR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5G가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5G를 지속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의 교체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요번에 4G에서 5G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체 수요가 좀 상당히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V 쪽 같은 경우도 5G 전용 칩을 활용한 하드웨어 쪽에서의 간소화, 초고용량과 초저지연의 8K TV 시장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동차 쪽 섹터, 전기차 쪽과 이런 쪽에서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이죠. 상황에 대한 인식, 즉각적인 정보를 판독을 하고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5G의 자율주행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 중에 5G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드론쇼를 좀 개최를 보여드렸었죠. 선사 보여줬었고 초고화질의 영상과 3D 통신까지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물리적인 제한이 사라진 클라우드를 통한 고성능 로봇을 제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격 의료용 로봇이라든가 농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까지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G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침투율 전망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할 수 있다 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10%, 11%,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9%, 7%, 10% 이렇게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출하량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중국 쪽 샤오미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5G 폰을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5G 쪽에 있어서의 스마트폰의 출시 계획을 높여 잡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특히나 폴더블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의 전망치는 10배 이상 높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5G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IT 쪽 섹터를 봐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4G에서 5G 출시 이후에 출하량 속도를 보게 된다면 과거 4G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5G 같은 경우는 출하량 속도가 좀 상당히 가파릅니다. 4G보다는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대폰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도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이 5G, 그러니까 4G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5G를 기초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반도체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은 이미 급격하게 작년에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서버 디램도 더 증축을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5G 핸드폰에 대한 교체 수요, 사양이 고사양화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이런 부분들에서의 반도체 쓰임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IT 쪽 섹터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제조업 2030, 뭐 2050,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걸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중국 쪽 내의 IT 업종의 생산과 투자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본다라면 G2 국가에서 무역 분쟁을 하고 있지만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와 생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IT 쪽 섹터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 결론은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부분들이 결론입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IT로 시작을 하고요. IT가 있어야지만 4차 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키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성장 섹터이기도 하고요. 5G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전부 다가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공통된 성장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는 즉 전기 전자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고, 또한 IT가 살아야지만 한국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많은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130조에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13조대 투자를 하지만 이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만입니다. 추후에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들 5G 폰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 이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차세대의 디스플레이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롤러블이 되겠죠. 그럼 결국 삼성 쪽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투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면적 투자와 중소형 쪽에 투자, 추가 투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에 있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발, 이 부분들이 바로 A5 라인의 장비로 들어찰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반도체 쪽, D램이나 이런 쪽도 설비 투자를 하죠. 평택 공장과 중국 공장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IT 쪽 섹터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인탑스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 휴대폰 부품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 가장 강했던 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KH바텍이 좀 상당히 강했었죠. 폴더블 쪽에 있어서 힌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이외에 IT 장비 쪽 아바코라든가 하나마이크론, 이렌텍 무선 충전 관련, 그리고 모베이스, 그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카메라 쪽인 MC넥스, 워닝 쿼츠, 유진테크, KC, 하이비전 시스템, 삼성전기, SFA 대부분 다 IT 쪽 섹터죠.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휴대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고, 검사 장비 쪽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물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즉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쪽 종목군들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과의 지금 무역 분쟁 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장비, 소재, 부품,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장비에 대한 지원, 정부 지원이 있죠.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인텍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하고 있죠. 코리아 서킷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급등이 좀 나왔었죠. 이오테크닉스 소재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소재 부분들, APS 홀딩스 마찬가지고, 대덕전자 휴대폰 부품주, 고영 반도체 장비, 실리콘웍스도 장비 쪽이죠. LG노텍 카메라 부품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 동지세미캠 소재, 삼성전자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IT 대표주, 파트론 카메라 모듈, 유니테스트 후공정 장비, 제주반도체 비메모리, SK 머티리얼즈도 소재. 그 이외에 종목군은 상당히 좀 많죠. 반도체, 비메모리, 장비, 소재, 부품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소재 쪽이죠. 덕산네우룩스, 워닝 머티리얼즈,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안 좋습니다. 역별권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바닥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SFA 말씀드렸고, 원익 IPS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었죠. 종합 장비사이기도 하고 국내에 견줄 장비사는 없다. 삼성 투자의 최대 수혜주는 원익 그룹사가 될 것이다라는 분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외에 AP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미래컴퍼니, ELP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에로티 베큐움도 바닥권역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외에 조정을 받고 있는 HB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도 다 장비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고 ICD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내 계좌에 내 포트에 IT 섹터 한 종목은 필히 가지고 계시길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